이 통장 선거에서 후보자들 마음대로 투표 시간을 줄여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부당하게 진행된 점이 인정돼 해당 선거는 재투표 결정이 났습니다. 공유재산은 말 그대로 시민 전체의 공적 재산이기 때문에 그 관리와 운영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예산 낭비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른바 흉물 논란의 혈세 낭비 지적이 나온 김제시 수변공원의 조형물을 두고 논란이 수개월째입니다. 등장 배경을 둘러싼 치열한 진실 공방이 시의회에서 벌어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이 최근 혁신도시 만성동에 신청사를 준공했습니다. 43년 만에 덕진동 구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신청사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을 이통장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정읍시에서는 이통장 선거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통장으로 임명되면 월 3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등 적지 않은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는 선거에서 후보자들 마음대로 투표 시간을 줄여 주민들의 반발을 샀는데요. 부당하게 진행된 점이 인정돼 해당 선거는 재투표 결정이 났습니다. 이진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9일 내장상동 52통 통장을 뽑는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예정된 선거 마감 시간은 오후 8시 30분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투표는 30분 앞당겨진 8시에 마감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8시 30분인데 8시에 종료를 했냐. 후보자들끼리 서로 합의해갖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후보자들이 합의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 전체 투표 대상 285세대 가운데 64세대만 투표를 한 상태였지만 선거를 관리하는 개발위원장과 통장 후보자들끼리 협의를 통해 투표 시간을 임의로 단축한 것입니다. 당시 현장에는 내장상동 공무원이 감독관으로 있었지만 별다른 제재는 없었습니다. 투표를 못한 주민들은 후보들 마음대로 시간을 바꾸는 것은 정당치 않다며 재투표를 요구했습니다. 후보자들끼리 후보자하고 어떻게 보면 개발위원장 그런 서희만 동의를 했다는 얘기죠. 왜냐면 주민들을 동의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인물 입었다는 걸 이미 공공에서 주민들은 다 이제 8시 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해가지고 협의했기 때문에 협의장에서 그냥 그런 것 같다만 했는가 보지 미래전에 말을 못 했는가 봐요. 올해 정읍시에서 새로 뽑히는 이 통장은 모두 785명입니다. 내년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정읍시 이 통장은 매월 30만 원의 수당과 명절 상여금,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선출 방식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 이렇게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 상황에 맞게 마을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해서 하시도록 하고 있어요. 선발 과정부터 재투표까지 논란이 벌어진 정읍시 이 통장 선거.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공유재산은 말 그대로 시민 전체의 공적 재산이기 때문에 그 관리와 운영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예산 낭비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공공사업 과정에서 감정평가에 따라 예산이 2배가량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내년에 119 안전센터를 신설할 예정 부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신설 예정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지난 10월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전북도의회에서 매입 예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며 최근 복수업체의 가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의뢰 결과 한 예정지의 경우 기존 7억 5천만 원에서 절반가량인 3억 5,500만 원 선으로 산출됐습니다. 감정 없이 사업부서 요구대로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 가격은 시가보다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그 여부이 사실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꼭 담당 부서의 회계과나 사업부서에서도 가감정, 탁상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감정을 꼭 해야 될 것으로 지적이 되었고요. 최초 상정한 예산안과 감정평가 예산안에
차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 해당 관계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정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매입 예산은 수정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상담이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 현장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해주는 감정이기 때문에 편차가 많아요. 많으면 80%까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그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어차피 정식 가격 감정을 받으면 그 평균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시설비로 전환이 되거든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들여 공공건물 부지를 매입하면서 한 개 감정평가 기관이나 구두 확인만으로 예산안을 산출하고 있는 상황. 예산 절감을 위한 감정평가 강화 등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전주지방법원이 최근 혁신도시 만성동에 신청사를 준공했는데요. 43년 만에 덕진동 구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신청사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정관계 인사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법원 신청사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신청사 준공과 함께 만성동 신청사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신청사는 대지 면적 3만 2천 제곱미터에 지상 11층 규모로 신축됐습니다.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아지는데요. 전라북도는 내년 1월까지 연말 연시 특별 공직 감찰에 나섭니다. 이 기간 5개 반 23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을 편성해 각 시군, 직속기관과 사업소, 산하기관 등에서 감찰을 벌입니다. 단속 사항은 금품수수 등 공무원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도민 민원 지연 처리 행위 등입니다. 특별 공직감찰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중립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흉물 논란에 혈세 낭비 지적이 나온 김제시 수변공원의 조형물을 두고 논란이 수개월째입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 갑자기 조형물이 포함된 것을 과연 김제시장은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등장 배경을 둘러싼 치열한 진실 공방이 시의회에서 벌어졌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이른 저녁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에 나선 주민들. 흉물 논란이 벌써 몇 달째지만 용 조형물을 여전히 지나고 있습니다. 수초에 가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부들 2점, 여인상 조형물 등을 포함해 김제시가 쏟은 돈은 2억 7천만 원. 주변 분들은 조금 뭐라고 하는지. 많이 안 좋아해요. 이게 차라리 그냥 그 백골제 그런 데가 있었으면 물론이지 수변로 이렇게 운동하는 데가 별로 안 좋아해요.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조성에 기여하겠다던 김제시는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느닷없이 용을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벽골제 쌍용 전설이 동기가 돼서 세웠다는 용 조형물을 어처구니 없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머리와 몸통까지 쏙 빼닮았습니다. 익산시 용머리 권역 광장인데요. 색깔이 다른 것을 빼곤 김제시 체육공원의 용 조형물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흉물 논란이 일고 나서야 용 조형물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박준배 김제시장. 그러나 과연 사전에 몰랐는지 의심하는 눈초리는 여전합니다. 담당 국장 있잖아요. 구두복으로 했는지 얼마나 했는데 물어보시라고. 야간 조명 설치하는데 교수 7명이 평가인으로 선정됩니까? 소가 웃을 일이지. 이미 그때는 용 조형물로 지금 선정해놓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시장님한테 보고했어. 근데 자꾸 가만있어요. 시장님 가만있어요. 고발하세요. 박 시장 고향 인근에서 전해지는 설화 속 용을 빗대어 만든 것 아니냐는 기가 막히는 설도 나돕니다. 시민들은 지금 알고 있어요. 그 왜 용 조형물이 그 수변공원에 설치가 돼 있는가를. 용 조형물 설치돼 있죠. 여인상이 용녀입니다. 용녀. 최근 시민 4천여 명이 용 조형물을 없애자는 민원을 접수한 김제시는 여론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지난 8월 용 조형물 처리를 놓고 이미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혈세로 메우는 후속 대응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지난 휴일 고창의 한 대나무 밭에서 100그루가 넘는 대나무가 불에 탔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9시 반쯤 고창군 고수면의 한 대나무 밭에서 난불로 대나무를 태우고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제를 대나무 밭에 버렸다는 밭주인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가 확산되면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도 많은데요. 임실구는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임실구는 영세 가맹점, 사업자 카드 수수료 가운데 0.3%를 지원했던 것을 내년 5월까지 0.8% 전액인 50만 원까지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도 연매출 8,800만 원 이하 사업자에서 1억 2천만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지원율 확대에 따라 기존 신청자에 대해서도 증액된 지원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입니다. 남원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문적인 양육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남원시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에 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3층 규모의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오는 2022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놀이체험실과 도서, 장난감 대여, 육아카페 등의 시설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육아 특성화 프로그램과 각종 보육 서비스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육아에 대한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 의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12일부터 31일 동안 운영한 268회 제2차 정례회에선 안건 20개가 의결됐는데요.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본 예산보다 7.9% 증가한 6,302억 원입니다. 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81건을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했고 현장 방문과 군정 질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전했습니다. 예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우리 지역 아침 기온 3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11도까지 올라 큰 추위는 없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의 양은 10에서 30mm로 많진 않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점차 떨어져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물결은 최고 2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오전에 전국 곳곳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 비구름은 화요일 밤이면 대부분 물러갈 텐데요. 이후에는 다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워질 전망입니다. 한파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갑작스럽게 다시 기온이 낮아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